참 카페에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인생 오화 지은이 류시와 펴낸 곳 연금술사. 작은 제목 정의를 구합니다. 해움의 주민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동일한 부를 소유했던 시절이 있었다. 모두가 거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평등한 시대가 누군가는 조금 더 적게,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이 갖긴 했어도 식량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옷은 겨울에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그리고 집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생활을 지킬 정도만 소유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바깥 세상을 물들인 변화가 해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소유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한두 집이, 그 다음에는 대여섯 집이, 또 그 다음에는 더 여러 집이 부자가 되었다. 그들 중에는 사업이 커져서 성공을 거둔 집도 있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사촌이 보내주는 온갖 사치품을 누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는 작은 논밭에 의지해 살아가거나 품삯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해움의 나머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 어디에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해움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었고 높이도 달라졌다. 그들은 갈수록 고개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자신의 높은 코끝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더욱 왜소해지고 주눅이 들었다. 그들의 힘없는 목소리는 부자들의 높은 귀에까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도 그들은 스스로가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꼈다. 그러다 보니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회당에서 예배를 볼 때 설교단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는 부자들과 점차 뒷자리나 구석자리로 밀려나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말없는 긴장이 일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랍비가 특히 우려한 문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신과 다투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질 낮은 음식과 옷에 대해 불행한 감정을 느꼈으며 자신들에게 그런 무의미한 삶을 준 신에게 분노했다. 그들의 순수했던 행복은 끊임없는 절망과 불만으로 변했다. 해움 사람들의 일반적인 느낌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 더 이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부턴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소집되고 현자들이 모였다. 해움에 절실히 필요한 정의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를 놓고 이래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침내 의회는 해움 사람 2명을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구해오기로 결정을 내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는 정의가 많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2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의회의 대표 베릭은 그 2 사람이 상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래도 그들의 머리가 상업적인 거래에 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회의 최고 현자 하임이 말했다. 성공한 상인은 해움에 정의가 없다는 사실에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업을 접고서 자신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모두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임이 제안했다. 마부 이히엘을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행을 많이 한 자라서 낯선 도시에 가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현자 모르데하이가 말했다. 양복장이 이체크를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이체크는 매우 실질적인 사람이어서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만드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의 적임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의 동의하에 2명의 특사가 선정되었으며 아울러 공금에서 $150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마부 이히엘과 양복장이 이체크는 돈과 정신으로 무장하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 보스턴 항구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자마자 2 사람은 좋은 가격에 정의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확신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정의를 살 수 있는지, 무게로 파는지, 길이로 파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묻기 시작했다. 보스턴 상인 2명이 항구 근처에 앉아 있다가 둘의 떠들썩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해움 여행자들을 속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좋은 하루입니다, 선생님들. 어디서 오셨소? 한 상인이 우연을 가장하고서 물었다. 오, 당신들도 좋은 하루이기를 기원합니다. 이히엘과 이체크가 한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는 때로는 폴란드 영토이고 때로는 러시아 영토인 곳에 위치한 해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어쨌거나 이곳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다른 상인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폴란드건 러시아든 지구 반대편에서 이 먼 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오? 여기에 오래 머물 계획이요? 아닙니다.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신이시여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긴급한 일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갈 계획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 보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토록 먼 길을 온 것을 보면 말입니다.
무슨 일인지 우리가 알면 안 될까요? 물론 되고 말고요.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을에 필요한 정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전에는 정의가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를 보충해야만 합니다. 혹시 당신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들은 이곳의 상인들과 상점들을 잘 알 테니까요. 듣고 보니 당신들은 정말 우연히도 적임자를 만난 듯 합니다. 우리가 마침 정의를 창고 한가득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당신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도 더없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이히엘과 이체크는 뛸 듯이 기뻐하며 100달러를 내고 정의를 큰 나무통으로 한가득 구입했다. 그리고 단단히 밀봉된 통을 싣고 지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탔다. 항해 중에 두 사람은 갑판 아래 어딘가에 실려있는 정의가 걱정되었다. 그들은 선장에게 그것이 공금으로 구입한 것이니 자신들 곁에 둬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선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신의 가호 아래 아무 문제 없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마침내 해움에 도착했을 때 그 역사적인 개봉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 주민 전체가 광장에 모였다. 그러나 라삐와 의의 대표 베렉이 나무통을 여는 순간 모두가 경악했다. 정의가 있어야 할 통에 썩은 생선이 철철 넘치게 담겨 있었다. 베렉은 즉시 선언했다. 긴 여행 때문에 정의가 부패한 것이라고. 그리고 여인숙 주인 레이조르는 오늘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의는 오직 부패한 정의 한 종류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모두가 그 말에 격하게 동의했다. 최고 현자 하임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우리가 구입한 정의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는 세상 어디에서나 정의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정의를 해움에 세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긴급히 의회가 열렸다. 회의는 안식일과 주기를 제외하고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다. 긴 토의와 숙고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부터 해움에서는 모든 음식과 옷에 최고급이라는 상표를 붙인다. 그리고 회당의 모든 좌석은 설교단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지정한다. 이 우화는 여기까지입니다.